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병석에 누우니 나라의 대신들 사이에 대통을 이을 왕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물론 예종에게도 아들은 있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누가 왕위를 잇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형인 의경세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월산대군과 자을선군의 나이가 어려 대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들이 왕위에 물망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박원종의 나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생인 자을산군보다는 형인 월산대군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예종이 병으로 누워있으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황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쉽게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례의 사정은 그녀의 뜻을 이루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선 시할머니 정희왕후의 마음이 자을선군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이 모여 누워있는 예종을 아련하였습니다. 전하, 부디 종사를 이을 분을 하루속히 정하셔야 하옵니다. 대신들은 간곡히 여쭈었으나 예종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그때 정희왕후가 들어왔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제게 하명하시기를 자을선군에게 보위를 물리겠다 하셨소. 이것은 선왕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이니 우리 왕실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소. 그러니 대신들은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도록 하시오. 죽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은 나이는 월산대군보다 어리나 총명하기로 치자면 형을 능가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조는 물론 할머니 정희왕후도 자을산군을 누구보다 총애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서운한 것은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였습니다. 물론 왕실의 어른들이 자신의 지아비보다 시동생을 더욱 총애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왕위를 대신하여 경운궁을 얻은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씨 부인은 덧없는 꿈을 모두 접고 그저 지아비를 모시며 여염집 안악처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간혹 대궐에 들어가 성종 내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한단 말인가? 천벌을 받을 일이야 천벌을. 박씨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를 썼습니다. 성종 또한 자신이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지라 수시로 월산대군을 불러들여 잔치도 하고 시문도 나누며 형제애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이런 성종의 정성으로 월산대군이나 그의 부인 박씨는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대궐에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 정성으로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산대군이 시름시름 앓더니 35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으니 박씨 부인은 더욱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박원종의 누이였습니다. 어찌도 그리 무정하게 가시는 게요. 이 몸은 어찌하라고. 흐흐흑. 부인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저 대궐에 계시는 시어머니 소유의 왕후를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소희 왕후는 투기가 심한 왕비 윤씨와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큰 며느리인 박씨 부인을 자주 불러 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중간에서 좋은 말로 고부간의 화해를 도모했으나 결국 윤씨는 패비된 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성종에 이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는 패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우연히 자신의 친모 윤씨 이야기를 듣고는 분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패비 논의에 찬성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죽이는 한편 이미 죽은 이들은 부관 참시를 하는 등 한바탕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 연산군의 성격은 괴팍해지고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이런 연산군을 보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려서 친어머니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 연산군을 볼 때마다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지금 왕위에 올라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번민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박씨 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큰어머니 아무래도 세자를 큰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믿는 사람은 큰어머니 뿐입니다. 연산군의 말에 박씨 부인은 기꺼이 세자의 보육을 맡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세자를 보육하기 위해 권례에 기거하였습니다. 세자는 박씨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부인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지라 세자를 키우게 된 것이 더없이 행복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잠이 드셨느니라. 어서 자리에 눕혀드려라. 세자는 그날도 박씨 부인과 논일다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세자를 침소에 눕히게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고단하여 잠시 자리에 누웠는데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잠이 깼는데 뭔가 무거운 것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보니 웬 남정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힘껏 밀쳐보았지만 도저히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 박씨 부인은 겨우 소리쳤습니다. 납니다. 나요. 남정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박씨 부인은 싸늘하게 굳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산군의 행실을 익히 들었었지만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 조카가 큰어머니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해는 여전히 떠올라 새 아침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걸밖을 헤매고 있는 박씨 부인에게 있어 새로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월산대군의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앞에 지아비의 비석이 보였습니다. 어찌 더러운 몸으로 이곳을 찾아왔단 말인가. 흐흐흑. 월산대군의 묘지를 뒤로 한 박씨 부인은 무작정 헤매었습니다. 내 어찌 이 몸으로 더 살기를 바랄꼬. 서방님 부디 이 소녀를 용서하소서.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